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보이시죠? 일단 오늘 발표할 논문은 NetToNet Accelerating Learning via Knowledge Transfer라는 논문이고요. ICLR 2016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사실 2016년이면은 꽤 됐죠, 논문이. 2015년에 나온 논문이라는 얘기고, 지금 기준으로도 벌써 3년 전이니까 이쪽 동네 기준으로는 꽤 오래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저자에는 그 유명한 구펠로우가 포함되어 있는 논문이고요. 네. 이 논문을 읽게 된 계기는 어떤 프로젝트를 좀 보다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보다가 그 프로젝트에서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됐고요. 그 이쪽 분야 논문들이 사실 요즘에 또 그렇고 계속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1년에 뭐 몇백 편, 몇천 편씩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이제 연구 논문이 나온 것과 별개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논문이 그 아이디어가 그 방법론이 실제로 적용되어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는 꽤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의 주제,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가 연구랑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종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결과, 그러니까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가져와서 적용해서 어떤 성과를 본다라는 게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셋도 달라지고 도메인도 달라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적용돼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논문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논문들에 대해서 가치를 좀 높게 두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걸 보고 읽게 됐고, 그리고 사실 처음 딱 애브스트랙트를 읽고 나서 좀 신기했어요. 이 논문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하는 논문이냐면 제목에서 뭐 하는 논문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어떤 놀리지를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PICB에서는 예전에 그 힌튼 논문 중에서 knowledge distillation 논문을 한번 예전에 PICB 초창기 때 아마 정영재님이 리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걸 하는 겁니다. 목표는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여러 모델 앙상블 모델을 단일 모델로 어떤 모델 컴프레션을 하는 거였고 여기서는 네트워크 작은 네트워크를 큰 네트워크로 키우는데 큰 네트워크의 초기 값을 이전 네트워크와 동일한 펑션으로 주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목표라서 목표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어떤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티처 네트워크에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로 놀리지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의 특징은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힌튼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닝을 합니다. 어, 티처 네트워크 앙상블 네트워크죠. 그 앙상블 네트워크의 아웃풋들을 타겟으로 해서 물론 뭐 좀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뭐 과정이 있지만 아무튼 그 티처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타겟으로 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놀리지 디스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학습 없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딱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이 논문을 읽고 나니까 논문 이제 앞으로 들어보시겠지만 되게 간단하거든요. 논문이 되게 간단하고 아이디어도 간단하고 읽고 나서 하는 얘기이기는 한데 막 그렇다고 엄청 참신하냐? 좀 그런 느낌도 사실 그닥 없어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애초에 이거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학습 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영상으로 나중에 녹화해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를 방법론을 조금 보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법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한 시도 자체, 그 문제 세팅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되게 신기했던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가 제일 잘 되는지 모르니까.
물론 뭐 거의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충분히 많이 트라이가 된 그런 태스크면은 그냥 이미 잘 되는 걸 갖다 쓰면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이미지 인식 같은 거는 굳이 내가 더 해볼 필요가 없겠죠. 물론 뭐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볼 필요가 없겠지만, 뭐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 되고, 또 그걸 개선을 하려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겠죠. 근데 그 네트워크 디자인을 여러 가지를 해놓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하려면 다 트레이닝을 시켜봐야 되는데, 그거를 매번 스크래치부터 다 학습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가 나는 부분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이전 네트워크로부터 놀리지 트랜스퍼를 해서 초기 세팅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더 추가 트레이닝을 시키자.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이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워크플로우를 비교해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인데,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요거를 트레이닝을 이렇게 시키면 트레이닝이 되죠.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트레이닝 돼서 결과 보고 이 정도구나 하고 끝이고, 그 다음에 새로 또 모델을 새로 디자인을 하면 또 트레이닝을 해서 또 그냥 성능 보고 이 정도구나 하고 끝이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네트넷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네트넷,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을 네트넷 오퍼레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활용을 하면 디자인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요걸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 디자인을 했을 때 이 초기 값을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론이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피처 프레딕션이라는 방식으로 트라이를 했었다고 해요. 했는데 잘 안 됐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인터넷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이 논문이죠. 디스틸링 더 놀리지 인 뉴럴 네트워크. 이 논문에서는 그 아웃풋 프로베빌리티를 타겟으로 해서 수천세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핀넷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은 저도 여기서 처음 봤는데, 이것도 이제 벤지오가 그 공저자로 있는 논문이고요. 핀넷에서는 티처 네트워크의 피처맵을 타겟으로 학습을 합니다. 비슷한 짓을 하는 건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티처 네트워크가 와이드하고 딥하게 설계를 한 다음에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이렇게 줄여요. 씬하고 딥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뭐 동의를 하거나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했더니 별로 성능 향상이 안 되더라라는 게 결론이고요. 이제 이 방법의 장단점은 네트워크 구조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건 얘네가 이제 이 다음에 제안하는 방법이 네트워크 구조에 좀 제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구조에 제약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대신에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근데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트레이닝 속도 면에서도 별로 성능 향상이 없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분명히 더 키웠음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잘 안 되더라 라는 얘기를 논문에서 짧게 하고 바로 이제 자기들 방법론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네트넷 오퍼레이션이라는 방법이 펑션 프리저빙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방법은, 아이디어는 뭐 간단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구조에 제약을 가해요. 네, 뭐 제약이라고 해도 뭐 엄청난 제약일 수도 있는데, 이제 두 가지만 허용을 하거든요. 하나는 네트워크를 와이드하게 만드는 거. 와이드하게 한다고 하면 어떤 레이어의 유닛 수를 늘린다거나, 컨볼루션 연산이면 채널 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와이드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뭐 그런 오퍼레이션이나 혹은 딥하게 쌓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구조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더 추가로 쌓는 거죠. 뭐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뭐 와이드하거나 딥하게 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뭐 레스넷 구조에서 뭐 갑자기 그 네트워크 아웃풋을 막 분할을 해서 인셉션처럼 막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변경했을 때는 이런 방식을 써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건 결국 요거고요. 티처 네트워크의
F라고 하면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함수로 볼 수 있잖아요. 두 개가 똑같은 함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똑같은 인풋을 넣으면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 과정을 이제 트레이닝 없이 할 수 있다면, 일단 트레이닝 전혀 없이 티처만큼의 성능을 내는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바로 얻을 수 있고, 여기서 트레이닝을 더 하면 네트워크 더 커지고 깊어졌으니까 적어도 트레이닝 로스나 트레이닝 어큐러시 이런 면에서는 성능 향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일단 와이드하게 한다라는 거는, 네,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 히든 레이어를 와이드하게 하는 거예요. 요 레이어를 와이드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 레이어, 이미 있는 레이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냥 카피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노드를 카피를 한 거고요. 카피를 했으니까 이 CD, 이 웨이트가 똑같이 CD로 바뀌고요. 카피를 하면 사실은 F 나누기는 아니고 F로 바뀌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게 나누기가 되는 이유는 똑같은 웨이트로 카피를 했으니까 똑같은 액티베이션 두 개가 될 거고, 여기다가 이 나누기 2를 해줘야 똑같은 펑션이 되겠죠, 이 두 개가. 지금 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 유닛 수를 더 늘리고 싶으면 똑같이 막 늘린 다음에 카피된 수만큼 나누기를 해주면 똑같은 펑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와이드. 굉장히 간단하고요. 딥도 간단해요. 디퍼도 그냥 이제 아이덴티티 매핑을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딥 쪽은 제약이 되게 강한 게 액티베이션 펑션에 제약이 생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에서 이 웨이트들이 더 생기는 거는 어차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니까 그냥 아이덴티티 매핑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이 계속 추가가 되면 그게 이제 복구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그모이드 같은 게 여기다가 걸렸다고 치면 여기다 시그모이드 또 걸리니까 이 시그모이드 두 개랑, 원래는 시그모이드가 하나였는데 시그모이드 두 개가 걸리니까 이 웨이트들에서,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시그모이드를 언두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같은 건 못 쓰고요. 사실 이제 렐루 같은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게, 아이덴티티 매핑을 하면 렐루를 두 번 써도 똑같이 렐루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논문에는 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렐루는 뭐 가능하고 시그모이드는 불가능하고 맥스아웃은 뭐 추가적인 뭐 연산이 좀 더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실험상으로 보여주는 건 렐루를 쓰는 네트워크고요. 인셉션인데, 네, 그렇습니다. 방법은 이게 두 개가 다고요. 네트워크를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냥 뭐 레이어 크기를 크게 하고 줄이기 작게 하고 뭐 깊게 하고,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페리먼트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2016년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그 배치놈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인셉션에다가 배치놈을 붙인 인셉션 BM 네트워크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이 이거고,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실험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랜덤 패드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요 베이스라인 모델을 가지고 그냥 와이드하게 만들고, 와이드하게 만들었을 때 새로 추가되는 유닛들이 있고, 새로 추가되는 당연히 가중치들이 있잖아요. 그냥 랜덤하게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랜덤 패드고, 와이드하게 했을 때를 실험하기 위해서 와이드하게 했을 때의 베이스라인으로 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깊게 만들고 그냥 전체 웨이트를 전부 다 랜덤하게 초기화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깊게 만들었을 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디퍼넷, 네트 디퍼넷의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실험을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당연한 결과죠. 뻔한 결과겠죠. 학습이 빨리 되고요. 당연히 초기화가 잘 돼 있으니까 빨리 되고, 보시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초록색 선들에 비해서는 훨씬 빨리 성능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랜덤 패드,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랜덤 패드 같은 방식에 비해서도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 하이퍼 파라미터 따라서 조금이나마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목한 또 한 가지는 그 수량 결과가 사실 이 그림으로 완벽하게 확인하기 힘들지만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똑같다라는 얘기는 물론 하이퍼 파라미터 따라 달라지만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초기 값을 이렇게 설정해줘도 뭐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더 좋은 옵티멀을 못 찾는다던가 하는 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트 디퍼넷도 이제 그런 실험인데요. 이전 실험에서는 원래 그 아까 베이스라인 모델, 인셉션 BM 모델을 작게 했어요. 컨볼루션 채널을 작게 만들어서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원래 인셉션 BM 크기로 키워가지고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을 때 성능을 본 거고요. 요 디퍼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원래 크기의 모델을 이제 티처 네트워크로 학습을 시켜서 사용을 했고 더 깊게 아마 얼마나 깊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더 깊게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 그래서 이전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이게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되는 거죠. 적어도 이 논문에서는 그런 실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요 실험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방금 얘기한 거랑 결국 똑같은 얘기긴 한데 네트 디퍼넷 요 방식이 8개의 레이어를 추가한 요 방식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기존 방식 처음부터 다 트레이닝하는 방식보다 초기화를 하고 시작하니까 훨씬 빨리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논문이 간단해서 벌써 결론인데요. 논문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네트워크 간 놀리지 트랜스퍼를 학습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방법론 자체도 되게 간단하고 그래서 사실 읽고 나면 별 감흥은 없는데 저는 이제 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이거를 했다라고 딱 들었을 때는 되게 신기했던 그런 논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에서는 네트워크 디자인 여러 개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에서는 이 논문을 쓸 때는 적어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장점들이고 대신에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스튜던트 네트워크 구조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점을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코딩은 여기서 그만하고